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쟁점 현안이 많아 7월 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와 장관들도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이제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국회 7월 국회 정상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안보 현안 관련 국정조사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연계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연계 자체가 사실은 억지였죠. 왜냐하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미 합의문에 추경안을 제2추경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때는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가 요구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의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 국정조사 요구를 또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국민 여론이 좀 차갑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나 한교안 대표가 최저치로 이제 내려앉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려앉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억지 주장을 가지고 추경 편성안을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전에 이해찬 대표님도 만시지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8월 1일 날 반드시 처리가 돼서요. 더 이상 조건 달지 않고 그래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서 지금 급한 불은 좀 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님 이럴 거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어제는 막 나오더라고요. 예. 뭐 1차적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이 워낙 이제 긴급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도 그걸 계속 외면하는 부담이 컸던 것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 대해서 짐짓 무관심한 척 이렇게 그렇게 좀 그 전략을 펴은 것이 조금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실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될 시점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DMZ 극대회 행사에 가 있었거든요. 나경원 대표가 급히 이인영 대표한테 연락해서 추경 처리하고 안보 현안 다루는 국회를 빨리 열자고 하니까 바로 돌아왔어요. 바로 돌아와가지고 어제 3당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하고 의결을 했고 그렇다고 또 야당이 한국당이 이 정경두 장관 해임안 처리를 뭐 포기한 건 아니죠. 그리고 국정조사 목선 입항 국정조사 요구도 포기한 건 아니고 이제 미룬 상태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미룬 상태죠. 다시 이제 현안은 이제 살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일단 그 추경 심의하고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지난주부터 추경 심사가 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에도 예결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 심사를 했으면은 이틀 동안에 뭐 꼼꼼한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손 놓고 있었으면은 이틀 동안에 이 잘못한 부실 심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임위는 안보 관련 상임위만 지금 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도 내일 본회의 처리 말고는 다른 본회의를 안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또 안보 현안도 중요하지만 또 법안 처리도 중요한데 법안 처리하려면 나머지 상임위들도 열리고 법안 심사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현재는 안 잡힌 상태에서 잡힌다면은 법안 심사 또 처리도 되겠지만은 안 잡히면은 이번 이걸로 끝나고 결국 사실상 8월 의원들 휴가 시즌 들어가고 국회는 이걸로 끝나고 9월 정기국회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본회의 개최 일정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그 시기에 이제 추경안 처리도 다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 심사까지 뭐 긴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부터
질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좀 충돌하는 부분이 될까요? 일단은 6조 7천억 원이 제출된 게 97일 접어들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많이 검토들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추경하고 일반 이제 그 추경인데 일자리나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거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지금은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지금 일본의 그 경제 침략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급한 불을 풀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보통 야당에서 뭐 꼼꼼하게 해서 뭐 칼질을 많이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예산안 처리는 그렇게 뭐 정부에서 제출할 때 터무니없이 늘려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IMF에서 볼 때는 11조 원 가량을 하는 것이 적정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6조 7천억 원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는 뭐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휴가 사실 시즌이죠. 특히 이번 주 피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던 여름 휴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신 걸로 지금 뒤늦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걸 두고 야권에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단 뭐 그 형식보다는 뭐 미리 앞서 휴가를 간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제주 구상에도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박 그 주말에 이제 2박 3일 제주 다녀오시고 사실은 어제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그 휴가 일정을 취소하시고 그러니까 전국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저에 계시면서 체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제주도 다녀온 거 가지고 야당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자승자박이고 좀 야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을 하시는 거고 국내에 짧게 다녀온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 이것 갖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일본 내각의 정령 개정 그 금요일 예정돼 있죠. 그걸 앞두고 휴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1박 2일 정도 가족들하고 같이 휴식하고 온 걸로 보여지고 월요일부터 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정령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고 그러면 목요일은 돌아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박 3일 휴가 갔다 오는 거나 주말에 1박 2일 쉬고 오는 거나 굳이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주말 좀 쉬고 휴가는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뭐 문제가 안 될 게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휴가를 전격 취소했다라고 이제 굳이 발표를 하면서 그 전에 또 다녀오신 게 또 공개가 되고 하면서 뭐 좀 필요 없는 해프닝 논란이 벌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청와대 과잉 홍보가 빚은 그런 아무래도 같은 느낌이 좀 대통령이 듭니다. 휴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청와대 일부 참모들 장관들도 휴가를 미루거나 또 취소하면서 사실상 비상체제로 갑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도 사실 휴가를 계획했다가 뭐 이틀 정도로 축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데 국내에 그냥 계시는 걸로 그렇죠. 원래 5일부터 그 주 휴가 주간을 해서 이제 뭐 방문하기로 한 외국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취소하고 그냥 국내 2박 3일 일단 분위기가 정도, 좀 국회 분위기도 있지만 외부 환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할 외교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를 하는 겁니까? 네, 뭐 예정키로는 화이트 리스트 지정하는 게 8월 2일 정도라고 치면 그 직후에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저께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여야 사무총장들이 만나서 일본 규제 대책 그 민관정 협의체도 만들고 내일은 당 차원에서 또 아까 얘기 소재 부품 정비 특위를 만들어서 정세균 의원이 또 이제 하게 되는데요. 물론 미리 다 이제 대책은 강구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정이 된다라면 그 직후에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에 관련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당정청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대표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청와대 참모진 장관들도 휴가 취소했고 정의당의 의원 전체도 휴가를 취소하고 있다라고 하는입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휴가를 취소하고 뭐 축소해서 이제 뭐 전국 현안을 더 살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좀 현안
시간이 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치권도 다 같이 이제 좀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렇게 이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민관정 협의체 구성 자체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고, 근데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모든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 휴가 취소입니다.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 돌아가고 내일 모레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휴가 간 의원들 또 해외 출장 간 의원들 빨리 이제 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정의당은 그걸 공식 회의상에서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론에 주목을 받고 보도가 된 것이고, 예. 나머지 정당들도 다 취소하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복귀가 국회 복귀가 본회의 때까지 모레까지 얼마나 원만하게 잘 될 것인가. 특히 해외 출장 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휴가든 출장이든 해외에 가 있는 의원들도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만에 하나 이게 복귀가 잘 이렇게 원만하게 안 돼 가지고 본회의 의결 일정의 의사 진격수 충족하는 문제라든 이런 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원내대표들이 지금 열심히 독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비상대기 예. 상황이다. 그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이 질문은 조 의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도 이번 주 휴가입니다. 물론 이제 대표가 원외기 때문에 뭐 휴가를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고민이 좀 깊다고 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지지율 보니까 10% 아래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휴가 중에 뭘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인과 당의 진로,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개인과 당 또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2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 또는 이제 뉴 페이스 효과를 해서 10% 15%까지 쫙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5개월 지나면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에 발을 디뎠어요. 옛날에 같은 법조인이지만 이회창 총재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국회의원내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그다음에 또 재선까지 하면서 그 정치를 배워갈 시간이 있었고 국회를 네. 알아갈 시간이 있었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국회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출마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황 대표는 똑같은 정치 무경험자, 초심자로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1년 뒤에 본인의 명운, 당의 명운, 보수 진영의 명운, 또 나라의 명운이 걸린 총선을 바로 맞닥뜨리게 된, 그걸 진두지휘해야 되는, 정치를 배워야 될 학습 시기 없이 거기에다가 또 당대표 되자마자 한국당의 상황 자체도 그 적폐 수사에 시달리면서 보수 당이 이제 괴멸 위기에 있는 당을 넘겨받았고, 그걸 스스로 가지고 1년 뒤에 총선에 승리해야 되는,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가나다라 ABC들을 배울 형편도 시간 놓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당 안팎에 좀 유능하고 경륜 있고 경험 많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경험 부족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나 당직자들을 임명해가지고 그걸 좀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좀 될 텐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친박 위주의 코드 인사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도움 받아야 될 부분 본인 도움 못 받고 당의 기강은 흐트러지고 막말 논란 관리 안 되고 본인까지 또 그런 말에 휩쓸리고 또 인사를 통해서 당 내에 또 비박 친박 갈등이 또 재현되는 조짐이 있고, 정말 해야 될 이런 내년 총선을 위한 이 보수 대통합이라든가 예. 종전 쇄신 준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더 큰 작업인데 큰 과제인데, 본인 정치 처음 해보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게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걸 정말 깊이 성찰하고 통찰해가지고 분명한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예. 굉장히 하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현 예. 상황인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처방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좀 방향성,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는 진단을 하면 그 해법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전이 잘못 기재가 돼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되니까 남북 합의서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법이 아니죠. 국민들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맞지만 평화로운 북한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제 해법이 잘못되니까 진단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같은 KT 불법 채용 문제가 생길 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싸고 또 1인 시위하던 현장에 자당 의원이 같이 가서 동조하는 형태로 국민들이 볼 때 분노할 때 다른 태도가 감싸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말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그 막말이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자꾸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국민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타령을 합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잘못된 그런 그 침략을 해온 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여야 5당 대표가 만나고 왔는데 그 결과가 계속 나오질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은 그러니까 오늘 처리 이제 약속을 했지만 그 이전까지 여론조사에 반영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도 계속 더디게 지연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날로 가중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가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과 만나긴 하는데 일방통행식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적대시하고 또는 문재인 정부랑 투쟁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칭찬도 필요할 때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교안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보수 쪽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저분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아닌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보고요. 일주일 동안 휴가 가셔서 지난번에 제일 국민들에게 아마 최근에 박수받았던 것은 1대1로 만남을 강조하다가 예. 주장하다가 여야 5당 대표랑 만나는 것을 동의를 한 거잖아요. 했죠. 그래서 휴가 기간 때 잘 고민하셔서 청와대에서 한교안 대표 만나자고 제안도 있었다고 하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좀 야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뭐 지지율의 등락이 직접적으로 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예.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위기 상황에 여야가 한 방향성을 목소리로 좀 말씀해 주실 그래서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판하지 않도록 예. 좀 합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합리적 보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고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보수 통합 문제도 있습니다. 네. 외연 확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 이 사이에서 과연 이 보수 통합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국당이 가지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과제죠. 내년 총선의 승리 여부는 보수대 통합의 성공 여부와 그다음에 공천 쇄신 성공 여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둘이 성공한다면은 한국당 또는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황교안 대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거를 해본 경험 또는 정당을 뭐 통합하거나 이래 본 경험이 없는 분이 본인 머리로 구상을 해가지고 당을 이끌어가서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 통합의 의지를 가진 분들, 그다음 공천 쇄신의 의지를 가진 분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전략을 가진 분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나설 때 나서고 또 그 다른 분들이 나설 때 나서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며 전략은 어떻게 하며 접근은 어떻게 하며 그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지 이게 안 돼 있어 놓으니까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우선이라고 일찍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잘 되면은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당 대표를 대신하고 한다고 볼 수 있는 사무총장은
우리 공화당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연합 공천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수도권 그 지역을 뭐 10개 정도를 우리 공화당에다가 배려한다. 수도권 또 이제 TK에서는 뭐 반을 저쪽에 배려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금 지역의 한국당 의원들이 흉흉한 것 같아요. TK 지역은. 그리고 그런데 또 사무총장은 그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또 나중에 반점 시인하고 이렇게 혼선이 일어가지고 이게 뭐 어디로 가자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명운이 달렸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두 가지를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면 저는 뭐 길이 열릴 걸로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할게요. 민주당도 총선 준비 착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로 시청자분들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마 총선 관련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 구성할 예정이죠. 인재영입위원회. 이와 관련해서 말 많은 사람은 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 관심은 언론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의식이 좀 없는 부분에 대한 그 심려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영입 위원이 누구냐가 되면 그분을 집중해서 이제 언론들이 그 찾아가서 만나고 또 누구를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냐 뭐 계속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검증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도덕성과 그다음에 적합성 그리고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론되는 순간 검증이 이제 언론에서 검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자체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니까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요.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좀 지키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그런 또 호사가들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라고 저는 안정되고 좀 잡음이 없는 공천을 좀 하기 위한 그런 사전에 차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딸 KT 계약직 채용 때부터 직접 이력서를 들고 가서 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라고 하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그동안 계속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내용과는 다소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당시에 이게 불거졌죠.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다. 또 억울하다. 검찰이 정치 수사로 본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공소장 내용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부인하고 있고, 그 본인이 정치 수사를 해서 본인을 옥죄했다고 이제 지칭한 남부지검장,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번 인사로. 권익환 남부지검장을 피해 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까지 하고 검찰청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그 공소장 내용과 본인 주장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제 곧 이제 열릴 텐데 거기서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 남부지검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 남부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인데요. 그쪽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 지금 고발 고소돼 있는 그 의원들 관련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글쎄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제 소환까지도 뭐 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무소불위,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에서 출두하지 말라, 출석하지 말라라는 지침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억지거든요.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야당 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언론뿐만 아니라. 근데 언론이 정말 이 부분을 좀 너무 차분하게 보고 있다. 일부 언론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3차례 소환을 해서 강제 소환 여부를 좀 판단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강제 소환하면 또 방탄 국회 열어서 또 막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찰이 그냥
입증, 그러니까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검찰이 저는 그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검찰도요. 그래서 지금 증거만으로도 명백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감금 혐의를 갖고 있는 4명의 국회의원, 나머지 이제 그 회의를 방해한 의원, 그다음에 기물을 파손한 것, 그다음에 공문서를 이제 파손한 것 해가지고 그런 각각의 의원들의 범죄 행위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해서 내달 1일, 2일까지 해서 한 2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기차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고 법위에 군림하고 특권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시고 조사에 응하시고 그러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떤 입장으로 이 부분을 볼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상적이라면 사실 3번 정도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 강제 수사까지 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까지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당은 그 민주당이나 또 여권 정당들이 법적인 요식 행위만 이제 충족하고 내용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나 선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소환 대상 의원들에게도 소환 일단 불응할 것을 당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뭐 안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도록 일단 해놓은 상태 같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 그 체포영장 그 신청을 하는지 검찰이 또 법원에 그 요구를 하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까지냐 하고 만약에 8월 말까지 회기다라고 실제로 회기가 열리든 안 열리든 회기는 또 회의 일정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열리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 들어가거든요. 12월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영장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물론 이제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는 뭐 안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김 의원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25일 날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을 첫 공식 일조로 방문했고요. 어제는 대한변협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헌재를 방문할 겁니다. 법조 3륜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법원, 검찰 이렇게 돌아가는데 검찰총장의 첫 행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을 좀 많이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다. 예. 이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는 경찰청장을 또 만나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법을 다루는 분들이 구시대적이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수준에 안 맞는 것을 좀 바꾸는 노력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취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